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빈집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에 빈집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빈집세를 신고를 했고요. 화면을 하나 켜서 빈집세, 영어로는 empty home tax라고 하더라고요. 왜 빈집세라는 게 뭐냐면은 집을 비워뒀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빈집세는 집을 비워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왜? 왜냐면은 빈집세를 왜 걷느냐 하면은 오너들이 렌트를 더 주도록. 캐나다에서 빈집세를 왜 걷냐면은 오너들이 더 렌트를 주도록 하려고 텍스를 걷습니다. 캐나다에서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집이 많지 않게 되면은 렌트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에서는 빈집세를 걷습니다. 누가? 집 보유한 사람들.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어떻게? 온라인 혹은 전화로.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컨시 텍스라고 해서 여기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보여지는 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변경하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빈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했었어요.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집이 만약에 계속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빈집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실제로 본인 집에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렌트를 줬거나 등등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갖고 있다면은 이 신고를 통해서 빈집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가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새로운 신고 그리고 변경하거나 계속되는 것.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빈집세 예외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컨티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뉴를 하셔야 됩니다. 매해 신고를 하는데 이 왼쪽으로 가셔서 뉴를 하셔야 되고 이 오른쪽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내가 뭐 지난주에 뉴로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뭐 예외되는 항목이나 이유를 조금 바꾸고 싶다 할 경우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고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declaration code랑 letter ID가 있잖아요. 이 값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쯤에 우편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 우편을 열면은 이런 넘버들이 있어요. 이 넘버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일이 안 왔다 하는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세입자가 4월 말까지 살기로 돼 있어서 저는 이걸 받기 위해서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해서 저는 작년에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해봤죠.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혹은 그 메일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혹은 회사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죠. 근데 그냥 알려주더라고요. 메일로 뭔가 이렇게 코드를 보내고 하는 거가 보안상 한 단계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전화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받으신 코드와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거 그림판인데 다음에 스텝 2라고 해서 본인 이름 그리고 tax year 이게 아래 보시면 일단 집 주소랑 이렇게 관련된 번호들이 나오고 또 내가 오너인지 혹은 오너를 대신에 신청을 해주는 건지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오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냐 그러시다면 yes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텍스 신고를 할 때 텍스 신고 용도로 본인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 상태인지 묻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에서 버는 수입이 캐나다에서 버는 수입보다 많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캐나다에서만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yes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생일과 소셜 인슈런스 넘버 넣고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그 집에 살았고 난 영주권자고 캐나다에서만 돈을 벌었다. 아무 첨부 파일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경우는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빈집으로 놔뒀지만 이유가 있다. 그런 경우들도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첨부 파일이 필요해요. 증명하기 위한 첨부 파일을 여기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빈집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빈집세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예외 경우 본인이 거주했다. 그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이상 렌트를 줬을 때 누군가에게 렌트를 줬다면은 그 또한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렌트를 줬기 때문에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해에 샀거나 팔거나 상속받은 경우, 그러니까 그 해에 작년에 뭔가 샀거나 팔거나 이런 거래가 있었을 경우는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스트라타는 렌트를 주지 말라고 금지를 해놨어요. 그런 경우도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오너가 죽은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왜냐면은 병원에 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어서 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등등.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빈집세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 산 경우가 일단 대부분일 거고, 또 이 빈집인데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빈집으로 놔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렌트를 줘서 얼마라도 버는 게 낫잖아요. 모기지도 갚아야 하고, 모기지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뭔가 집을 여러 채 사서 그냥 냅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걷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자랑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렌트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세입자 같은 문제를 겪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집을 좋은 곳에 사두면은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거며 그 집값 상승분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세입자 수만 늘렸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집도 손상될 수도 있고, 혹은 돈도 못 받고 몇 개월 동안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 그냥 비워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혹은 어떤 부자는 자기가 집을 어디다가 뭘 샀는지 잘 몰라서 그냥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운타운 해안가를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평일 저녁이었는데 이른 시간이었죠. 한 7시 정도? 근데 어떤 건물은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물론 그 집에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왠지 느낌이 저 집은 그냥 빈집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이 집을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기 내가 월세 싸게 주면은 깨끗하게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얼마를 내야 하나. 이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밴쿠버 MT 홈 텍스 캘큘레이터라고 해서 누가 만들어 놨죠. 2022년 최신 거고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5만 불짜리다 라고 하면은, 집이 밴쿠버에 있고 내가 영주권자다 라고 하면은 17,500불을 내셔야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다 그럼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시가 버나비나 뉴 웨스트민스터 쪽이다 라고 하면은 보시면 시에서는 빈집세를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제 생각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빈집세를 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내는지 알고 있다면은 재밌으니까 이 주소도 더보기란에 붙여놓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금 납부. 우선 세금 납부는 이곳에서 하시면 되고요. eTax BC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저는 BC주에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본 적이 없어서 사용법은 잘 모르는데 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금 납부는 7월째
비즈니스 데이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집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캐나다에서 집을 보유하고 계신 오너분들은 놓치지 않으셔서 세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갖고 오래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초니까 빈집세 신청해야지 라고 그냥 딱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약간 이거 이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더라고 하면서 뭐 달력이나 메모 같은 거를 다시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집을 산 지 얼마 안 되신 빈집세 뭐 홈 그랜트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데 조금 서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